자, 1강 보론 박정희와 김대중의 자유민주주의에는 모두 틀렸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위주의 정치와 부패 정치의 차이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고영주 변호사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 고찰문 현상 공모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논합니다. 아,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영남 천도교를 곧 자유민주라고 본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박정희 기억의 대부분은, 그리고 이를 비난한 호남 좌파를 종합해보면은 영남 천도교 안에 있는 영남의 왕권자 유교 당색의 영향이 깊습니다. 공명 중심의 예치주의에 더 쉬운 서양 개념이죠. 국민달 소득 2,000달러 이하의 국민성 기준으로 전국 통합은 성공했죠. 전국이 다 일치가 됐으니까. 근데 권위주의 정치란 부작용을 양산했죠. 김대중은 호남 천도교가 곧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했어요. 호남 천도교가 곧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인데 허수아비 왕으로 귀족이 다 알아서 해도 그 책임만 지고 허수아비 왕이다. 전 맘대로 해라. 이런 그 호남 천도교의 그 자유민주 그거로. 그래서 천도교가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니까 천도교의 그 부족 중심이 보편타당하다. 신종교의 그 시족주의가 통일정 정치가 되니까 부족주의가 보편타당하다. 천도교가 경제하게 되니까 부족주의가 보편타당하다. 지방자치가 천도교 조직이 되니까 그 부족주의가 보편타당하다. 다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는 민주정부 사기로 뿌리는 김대중입니다. 계룡산 정서, 즉 무당 정서 안에 있는 노자가 이재명 부패의 기원이죠. 전두환 민정당 옹호에 1980년대 중고생 공공교육에서 노자는 부패라고 한결같이 설명됐어요. 그러니까 군사정권 때 노자를 논하는 게 공식 금지가 됐었어요. 부패라고. 지금 허락해보니까 결과는 뭐다? 부패다. 중국 사상사에 적혀있는 왕조 붕괴 신앙이다, 부패다 하는 거하고 지금 현실이 뭐다? 같다. 근데 중국 사상사에서도 노자가 완전히 금지된 게 아니라 그냥 6대4 이 정도로 노자는 보완에 그쳤는데 지금 현재는 다 노자잖아, 노자. 계룡산 무당정서잖아, 지배하는 게. 이제 귀족 마피아, 전라도 중심으로 영남 개새끼가 김대중 체제 시점이죠. 근데 영남이 이걸 또 막 빨고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왕권과 신권과 무슨 상관이 있자니, 뭐냐 이거야. 무슨 상관이 있자니 이거야. 그러니까 국가의 충성 강요를 하는 것이 이제 민주화 운동가나 그 전라도 귀족의 충성 강요가 됐죠. 자, 과거의 군사 정권에서 애국심이 이제 김영삼이나 김대중 그 개인 샤머니즘 부족신 충성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런 이중 질서에서 일반 국민은 이제 머리 팍 터지는 거야. 일반 국민이 같이 부족신 찬양으로 가면은 신종교가 자유민주주의로 인양하는 그 동일시 가면은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죽어버리잖아. 왜 이렇게 사람이 못됐어? 왜 이렇게 사람이 못됐냐고. 이준석이 황교안 부정선거 의혹의 보수의 악성 종양. 이거 딱 반공시대 빨갱이몰이 아니야. 오랑캐몰이는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 중심으로 왕에 종속되지 않은 건 다 오랑캐다. 그 서인, 전라도파, 이준석의 생각이 전라도식이죠. 그러니까 그 귀족 파벌 중심으로 속하지 않으면 그 오랑캐다. 황교안은 그래서 그 신종교 전라도 파벌에 따르지 않아서 오랑캐다.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래 그 태어난 게 경상도에서 태어났다고 경상도 정서가 아니야. 이건 전라도 정서입니다. 국가의 충성 대신 윗대가리의 충성. 윗대가리는 아래를 보살필 의무. 이렇게 식으로 하면은 법이 따로 놀아. 우파사회에서 광주민중항쟁을 둘러싼 역사적 탐구 대신 7980년 당시 김영삼 노선 따라밟기가 강요되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약삭 빠르게 다 김영삼 노선 공부해가지고 7980년 사이에 김영삼이 어떻게 했다 해서 그 김영삼 그 자취에 한 개 벗어나지 않는 그걸 다 코드를 맞춰. 근데 일반 국민들은 빡치잖아. 그러니까 이 황석영 책만 해도 광주항쟁의 정사야. 그 광주 청문회 내용 소프트한 조중동에서 지금 현재 계속 나오는 김영택 기자가 그 조율질환 그거 전혀 다른 황석영 책도 좌파 진영이 광주항쟁의 팩트 모음집으로 거의 인정받고 있는데 이건 아니거든. 계속 우파의 눈을 가리고 그런 의혹이 있죠. 그게 부글부글 끓는 거야. 그러니까 전라도 조선 왕조 그 식으로 영남에서 나왔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일반 국민의 그 지금 학문의 자유나 그 표현의 자유가 무너지는 거죠. 박정희 그 부국 강병 좋아하려면은 영남 유교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더 씌워야 돼. 근데 그게 좌파들이 빡쳤죠. 제 시점은 그래요. 보시면 아시겠죠. 군사정권을 독재라고 했으면은 그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기준이잖아. 그 똑같은 기준으로 좌파도 비판한다고. 똑같은 기준으로 좌파도 비판한다고. 박정희 그 전두환 시대 저임금 수출 경제에 빡쳤는데 그럼 그 박정희 시대 기억은 일본 유교 덧씌운 서양의 근대와 맞물려. 이 후쿠자와 유키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본 유교예요. 일본 유교입니다. 거기에 서양 개념 덧씌운. 그럼 문지왕 시대 시멘트 GDP는 뭐냐? 중국의 GDP 성장이다. 시멘트다. 그럼 그 지금 현재 문지왕 시대 시멘트 GDP는 뭐냐? 문파들은 그러죠. 시멘트 GDP로 초고속 성장했다. 박정희 시대 내내 불경기지. 문정 시대 봐라. 불경기라고 해도 박정희 시대보다는 살만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겠죠. 그런데 문정 시멘트 GDP는 그러니까 군사정권 때 전태일 호남 그 서민들이 피곤했으면은 지금 좌파 독재 때는 더 긴 시간이야. 전태일이 괴로웠던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야. 국힘당 지지층 성향의 서민들이 시멘트 GDP로 작살 나고 있죠. 특히 자영업 많은데 작살 나고 있잖아. 시멘트 GDP로 그 실제 그 경제 그거보다 가격을 월등히 높여버리면은 다 민생이 작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단언코 영남이든 호남이든 천도교 질서가 아니에요. 독일 기본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1조하고 9조는 일본 헌법의 덴노하고 거의 비슷하고 국가의 틀을 이야기하는 건데 10조 그러니까 이거 1조하고 이거는 군더더기예요. 아시아 사람들이 좀 무질서 할 수 있다 해서 틀을 더 한 번 더 꽉 쥐자. 틀을 한 번 더 꽉 쥐자. 이런 식으로 덧붙인 거고 10조가 독일 기본법 1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유럽 사람이라면 1조하고 10조하고 이거하고 연결돼서 이해하는데 칸트의 법철학, 헤겔의 법철학 이해하고 연결이 된다. 칸트의 법이론 목차를 봅시다. 민법이 먼저죠. 조갑재 씨, 단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민법을 먼저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없지. 조갑재 씨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 국가만 이야기하고 국가만. 그런데 칸트 법이론 뭐다? 민법부터다. 헤겔 법철학도 뭐다? 이 추상법에서 그 지금 쭉 해서 가족 시민사회 국가 다 이 순서 아니야. 가족 시민사회 국가. 가족 그 공동체에서 뭐다? 민법 기준 아니야. 헤겔 법철학도 민법이 먼저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얽힌 칸트의 정언명법. 그러니까 칸트의 법이론을 이해하려면은 칸트의 3대 비판서를 이해해야 되지만 특히 실천 이상 비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 칸트의 실천 이상 비판에서 규범성이 빠져나오니까 그 규범성 기준으로 법 판단을 하는 거다. 그리고 헤겔 변증법의 정반합 타령은 전부 개소리고 정반합 타령 이거 일본의 철학개론이 한국에 수입되면서 나온
일본 철학개론 가지고 잘난 체하는 게 해겔 정반합 타령이고, 이건 원래 정반합 피이텍 겁니다. 이거 말고도 또 개소리 유형이 있는데, 한글의 해겔 번역서를 성리학자가 읽으면 뭐 어떻게 본다? 원래 해겔의 표현이 아니라 이걸 성리학자가 읽으면은 어떻게 된다? 문지양 씨의 아니면 김대중부터 노무현, 문지양에 걸친 남북이 변증법적 통일이다 하는 개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게 변증법이 아니야. 변증법은 동방교의 유형의 삼위일체의 철학적 논리하죠. 특히 지양, 아우프헤벤을 논하는 거는 동방교의 교리에서 신화, 그러니까 서방교에서 칭의에 해당되는 신화 이 개념하고 밀접하게 연결됐어. 해겔 변증법과 기독교 논리하고 그렇게 연결됐다. 그러니까 옛날 해겔 개론서 기준으로는 해겔 우파적인 해석으로 김균진 교수 좌파죠. 김균진 교수로 근데 좌우쟁 해겔 우파적인 그런 거로 참 굉장히 요즘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 참 어마어마한 책 같습니다. 좌우지간 서양법의 기준의 기원에는 결국 10계명이 있어요. 기독교 박 타종교도 무난합니다. 결국은 타종교가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시족 종교가 이웃이 어딨어. 다 시족 사람이지. 이웃이 어딨어. 다 시족 구성원이지. 그런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한다는 것은 시족을 달리하는 이웃에게도 공평 타당하게 하겠다는 거잖아. 이거 법은 저것이 맨날 유교 의리로 해석하잖아. 하나님 앞에 서야기로 약속이야, 약속. 그러니까 전 국민이 헌법 앞에 약속하는 거야. 국가만 헌법을 준수하고 나머지는 개판 아니다. 전 국민이 지키는 거야. 국민이 국가, 변호인 말 잘했어. 노무현 찾는 영화에서 대사. 국민이 국가다. 맞아, 말 잘했어. 국민 상호 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에서 규범성이 나오고 그 규범성에서 쭉 국가가 형성까지 찾는 거지. 이재명의 배임죄 근거는 신의성시적 원칙 위반의 문제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렇게 돈을 그렇게 했다는 거 사실상하고 타당성 이거 연결. 근데 이재명은 쭉 사실상하고 이웃에서 그렇게 배려하는 그것에서 상호 인권 존중하는 것에서 국가를 필요로 한다. 그런 규범성하고 이거를 분리를 해서 판단하잖아. 분리를 해서 판단하잖아. 이 분리가 뭐다? 파시즘 판단하냐. 근데 이런 부분으로 나가면 조갑제 낙하말 아버지는 뭘 싸매고 쥐어싸죠. 서양 고대 철학사를 모르니까. 근데 요점만 간추리면 간단합니다. 서양 고대 철학 강의를 제가 할 이유도 없고, 모든 이에게 권리와 의무가 존재한다. 이런 상호신뢰 규범과 그 규범을 지켜줄 국가가 존재한다. 그래서 국가가 있어야 자유다. 사실 외국 나가서도 아마 탈레반 사회 앞에서도 탈레반이 존재하면 늘 위기에 쫓기잖아. 상호 신뢰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 이런 탈레반 공간 안에서도 탈레반의 사회에서 소수파로 상호 존중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사회는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지 않다. 왕권제 유교와 그때 국가주의 법위의 문제 이게 가고 그러니까 왕권제 유교 때 국가주의가 법 위다. 신권제 유교 때 민주유공자라는 법 위의 존재. 이거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법 규범은 신이 성실인데 현실 세계는 북한이 갑이고 호남이 을이고 영남이 병이다. 그래서 갑과 을과 짜고 병을 무찔러 버리자. 이게 문지양의 민주통일이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법 규범을 파괴로 하는 게 대명제인 그게 무슨 민주주의 진영이야. 헌법을 지킬 의사가 없는 거 아니야. 통일헌법이 왜 나와. 헌법 4조는 그 현재 헌법이 북한까지 미친다. 이 의미 아니야. 서양법이 북한까지 미친다. 근데 한국도 서양법을 안 지키고 중국으로 돌아가면은 이게 무슨 의미야. 말이 돼? 그리고 이 북한 갑, 호남, 을, 영남평
그리고 남한의 교권이 천도교 교권이 호남에 있고 남북한 통합에서는 북한이 천도교 교권이 있다. 이런 구조 질서 누가 허락했냐고. 누가 허락했냐고. 헌법이 허락하냐고. 법규범은 민주적 지방자치인데 더 현실은 그 정치인 지방자치 지방토 갑질 전횡이다. 그래서 그 그 이재명이 전부 지방자치 다 똑같다. 맞아요. 이거 김대중 그 민주정부 하에 국가범죄입니다. 국가범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그 배보상 문제 국가가 보상해야 돼. 근데 보상할 재원이 없다? 그러면은 상계해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국가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체제의 국가범죄입니다. 매번 박정희 체제의 국가범죄만 논했잖아. 똑같은 해지. 싹 다 조사해야지. 싹 다 조사해야지. 공평해야지. 기브앤테이크 그 작용 반작용으로. 지방자치는 형법 내란죄를 사문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치 그 중국 말은 영미식 지방자치에서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 하지만 사실은 다 지방이 그 여순 사태처럼 내란죄를 하고 싶어서 내란죄를 손 못 대게 하기 위해서 그 국가 중앙이 컨트롤 할 수 없게 하자. 그러니까 법 규범을 일탈하는 걸 아무 손방망이도 하지 못하게 하자. 이거 아니야 이거. 법 규범대로 틀린 현실을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 허수아비 그 존나 헐거운 그러니까 그 몸 파는 여자의 그 아랫도리 같은 헐거운 국가. 북한 김정은만 만나면 헌법 파기권을 권리를 쥔 문장. 이 문제가 문제죠. 영남 천도교과 곧 자유민주다. 아까 그 첫 시작부터 영남 천도교가 곧 자유민주다. 고영주 변호사는 호남 천도교가 자유민주란 김대중을 정상으로 보는 윤석열의 어떤 자세일까? 반대를 안 하겠죠 지금.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 빼면 아예 다른 게 없어. 이런 판단을 고영주 씨가 못하고 있어. 반면에 윤석열은 이승만 박정희가 그 제대로 있나? 이승만 박정희를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천도교가 곧 자유민주주의라고 보는 것 자체가 이제 국민들이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하다고. 종전선언 탈행의 목적 남로당 북로당에 남기고 국가 해체 영남 일반 국민의 기본권 파괴 상관하지 않겠다. 이 조갑제의 북한 폭격 이야기. 그러니까 그 영남 천도교 귀족은 미국 국민이 일본으로 그렇게 할 때 자기들은 빠져나갈 그게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거 주장하는 거 아니야. 전쟁을 주장할 때 기본 또 도덕이 있어. 얻고자 하는 기본 가치를 지킨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도자가 전쟁을 결단하는데 그것도 없는 거야. 그냥 다 알아서 해주겠지. 트럼프가 알아서 해주겠지. 트럼프가 빡치고 또 이제 손절하려고 하잖아. 이게 귀족이냐? 이런 귀족의 정신을 가지고 지도자가 돌아가냐? 미국 그 트위터에서 미국인이 딱 한 번 댓글 써주는데 딱 느끼겠더라고.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문제고 트럼프 문제가 아니라 조갑재 씨 문제야. 조갑재 씨가 트럼프 비판하는 거 다 조갑재 씨 개인에게 떨어질 문제야. 천도교 지배 정치의 성공 역사는 전부 사기죄예요. 전부 사기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1948년부터 63년까지 천도교 지배했고 한 30년 정도를 그 천도교가 금지됐어요. 그걸 천도교를 풀었어. 일반 국민 모르잖아. 모르는 상태 궁박 상태였잖아. 궁박 상태에서 차고잖아. 공동 불법 행위의 사기지. 6.15 뭐 14 다 사기에서 빚어진 겁니다. 대장동 비리도 궁극적으로 김대중 체제 사기고 사기 범죄고. 천도교 이제 신종교라고 부르면 안 돼. 썩물 종교라고 불러야 돼. 우파 2030은 작용 반작용 규범으로서 기본권과 인권 도외시를 욕하면 노론 일당 독자 그 현대적 변형으로 민주파리가 갑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너무도 거대한 존재를 법 바깥에 두는 거야. 너무도 거대한 존재를 법 바깥에 두는 거야. 너무도 거대한 존재를 법 바깥에 두는 거야. 여기서 불불 끓는 일반 국민 말이야. 이거 다 알지. 노론 독재 시대 때 그 조선 시대 조선 후기 일반 백성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학술 논문으로 다 깔아 놨더라. 알면서 그래, 알면서. 인간이 이렇게 사악할 수가 있어. 이렇게 사악할 수가 있어. 군사정권 때 일반인의 권익 이야기하면 국가에 충성해야지. 지금 그 일반인들이 그 인권 이야기하면은 그 전라도 그 민주화 인사가 갑이어야 된다. 이 이야기 나오고. 뭐가 다른가? 똑같잖아. 두 가지 체제 중에 뭐가 다른가? 국민이 법 규범을 알았던 사람들이 없었어. 정치인이 규범 준수의 강제력만 있는 정권, 권위주의. 이제 국민이 법 규범 좀 지키라고 씨발 새끼야 해도 정치인이 규범 준수 강제력을 제로로 돌리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생각대로 해도 돼. 시멘트 성장의 좌파 독재, 더불어 가계부채, 이 좌파 부패 정치. 뭐가 나은가? 다 틀리지 않았나? 다 아니지 않나? 뭐 물론 영남 사람들은 영남 그 시족주의, 전라도 사람들 전라도 시족주의 좋아할 거야. 그런 식으로 시족주의 돌아가서 뭐가 남는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